아니, 검은색 아우디 차주분 강성신 씨? 차도둑 잡았어요 내 차. 아, 네, 도주를 하긴 했는데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누굽니까? 남의 차를 훔쳐다가 사고까지 내고 어디 얼굴이나 좀 봅시다. 저기 저 뽀뽀마들 쟤네는 아니죠 설마? 놀랍게도 맞습니다. 내 코리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겁니까? 친구들하고 이게 좀 바다가 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을왕리로 갔다가 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대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아니라 지금 내 아우디. 요즘에 비행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배짱도 크지. 아니 피해 청소년은 비행기나 훔쳐야지 왜 내 차를 훔쳐요? 그럼 됐고 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내 차는 반바 다 찌그러지고 기스나고 내 차. 형사처벌 안 돼요. 소년법 아시잖아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했다가 차량 절도했다가 저 살인미수 애들을 그냥 풀어주겠다고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이 안 돼요. 사회봉사, 소년원 같은 거 이런 걸로 대체될 겁니다. Are you kidding me? 촉법소년 이거 진짜 문제야 문제. 어떻게 교육시킬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형사법적으로는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지만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뭔지 촉법소년을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소년법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은 19세 미만, 즉 18세까지. 그 중에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즉 14세 이상부터 18세까지 네. 범죄 소년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합니다. 예.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소년이다. 그 경우는 그래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또는 경중에 따라서 보호 처분, 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즉 13세까지 범죄 소년이 아닌 거예요. 네. 즉 범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10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가벼운 처분은 부모님의 감호하에 둔다, 위탁한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써요. 그럼 결국은 집에 돌려보내면서 네. 부모님이 잘 관리해라 이런 겁니다. 네. 가장 가벼운 처분이 되겠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 중에는 이제 소년원 통치다, 네. 소년원에 보내게 되는 통치다. 네. 세분화하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차를 도난당한 성신, 정신적 피해, 그리고 망가진 차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 이런 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는 아까 책임 능력에 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14세 미만이면 책임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네. 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이제 민사의 영역이거든요. 예. 민사에 있어서는 결국은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합니다.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몇 세 이상 이렇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미성년자 하더라도 그냥 개별적으로 그 미성년자의 지적인 수준 좀 분별 능력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알게 된다면 중학생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이렇다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개별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이제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예.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오토바이 때문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데서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 찬반 양론이 계속해서 좀 시끄러워요.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법장님께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민식법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 그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법이 바뀌게 됐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학교 앞 스쿨존에 있어서는 속도 제한을 해야 된다. 30km 미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등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 네. 시설적인 부분을 우리가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사망의 경우에 보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벌금 규정은 아예 없어요. 사망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형법상으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2년 이하예요. 2년 이하라는 말은 최장이 2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최하한에도 미치지 않죠, 지금 상황에 민식이법상.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도라든지 강간 이런 경우가 3년 이상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 네. 그런데 교통사고 범죄는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예요. 실수인데도 이런 고의범 중에서도 중한 범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더 중하죠. 무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민식이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주의 의무 중에서 스쿨존 등에서는 이미 표지판이 달려있는 곳도 많았죠. 속도도 조금 오버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흔히 위반하는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정보. 밥보다 법.